방산주, 조선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최근 장을 움직였고 좀 중장기적으로 야 이런 산업은 꼭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는 앞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업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이에요. 테슬라가 완전히 적자 기업일 때부터 10배, 20배가 올라갔거든요. 이미 대그룹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자금력 많고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대그룹사에서 그렇게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 먹거리라는 얘기예요. 미래의 먹거리. 그 동갑내기들 중에 똑똑한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모두 다 의과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님께서 좋게 보는 업종 2개는 뭔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방산주, 조선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최근 장을 움직였고 최근에 또 이제 AI 관련주 움직였는데요. 그때 움직이는 업종들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야 이런 산업은 꼭 발전할 수밖에 없고 실제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는 앞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업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로봇 산업하고 의료기기 산업이에요. 로봇 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에요. 로봇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기법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삼박자 투자법이 재료도 검토하고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자 이런 말이거든요. 로봇 산업에 포함된 로봇주들은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자체가 아직 실적도 없는 업종에 우리가 굳이 관심 가져야 돼? 실적 좋아진 다음에 사면 안 돼? 그게 이제 과거의 테슬라 같은 종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완전히 적자 기업일 때부터 10배, 20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랬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 적자 기업이 10배씩 올라? 전기차의 미래 때문이었고요. 그로부터도 또 막 몇 배가 더 올라간 거죠.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은 실적이 단 한 달에 올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실제로 우리 생활과 점점 밀접하게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엄청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로봇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로봇의 관절 같은 로봇이 뭐 움직이는 외형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사람도 뭐 팔다리가 있고 심장 같은 기관이 있지만 사람이 동물보다 가장 뛰어난 우리 팔다리가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뭐 한 방 맞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동물보다 가장 뛰어난 건 결국은 뇌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로봇의 뇌에는 AI가 들어갈 것이고요. AI가 지금 갈수록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AI 발전이 뭐 지금은 챗 GPT로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을 풍요롭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 해서 저는 1순위는 무조건 로봇이라고 봐요. 그래서 로봇에 AI가 탑재가 된다면 거의 모든 집에 로봇 하나씩 우리 뭐 예전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야겠어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버님 댁에 보일러 없는 집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런 광고가 먹힐 리가 없죠. 요즘 보일러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보일러가 하나도 없고 부잣집에만 있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놔야겠어라는 광고가 먹혔듯이 저는 앞으로 1, 2년 안에 아버님한테 로봇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교육용 로봇 하나 사줘야겠어. 교육용 로봇 또는 반려용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로봇은 크게 3단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을 받았던 게 가장 산업용 로봇이 발전할 수 있었던 분야가 반도체랑 자동차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전차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도 꽤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 산업용 로봇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서비스용 로봇이죠.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은 불과 한 3, 4년 전부터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남역만 가도 무인 커피숍에서 로봇이 커피를 탄다거나 또는 뭐 로봇이 치킨을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서빙 로봇이 식당에서 배달을 하고 있거나 또 식당 서빙용 로봇만이 아니라 배달용 로봇이 실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역삼동, 송도 뭐 몇 군데에서 배달용 로봇을 시범 케이스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눈앞에서 직접 봤거든요. 정말 골목길을 누비면서 배달용 로봇이 막 이렇게 가요.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서비스용 로봇의 시대.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대는 뭐냐? 바로 휴머노이드 시대고요. 휴머노이드 시대는 로봇이 결국
뭐 인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런 로봇이 생긴다면 거의 가정용 집사로 모두 다 하나씩 갖다 놔야겠죠. 왜? 여러분들 집에 혹시 냉장고 없으신가요? 세탁기 없으신가요? 왜 있죠? 냉장고 없어도 되잖아요. 시원한 물 마시려고, 음식 안 썩게 하려고. 세탁기 왜 있어요? 손빨래 하면 되는데. 세탁기가 돌려주면 그 1시간, 2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집사용 로봇이 나온다면 저는 수백만 원을 한다고 한들 모든 집에서 하나씩 살 겁니다. 왜? 사실 스마트폰이 1, 200만 원 하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집 있습니까? 없는 집이 아니고 개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1,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하물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나온다면 한 500만 원 정도 해도 저는 모든 집에 하나씩 아마 갖다 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늦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 산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대그룹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정보력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앞으로 먹거리가 되는 업종을 잘 찾아내는 대그룹들이 삼성그룹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하고 자회사로 만들면서 3천억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조 5조까지 올라갔고요. LG전자에서도 모바일 사업부, 원래 예전에 LG폰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부가 없어졌잖아요. 해체되면서 우리는 로봇 사업, AI 산업에 더 치중할 거야. 청사진을 발표한 거 동시에 로봇스타 같은 회사 편입시키고 로보티즈나 기타 몇몇 종목들에 투자하고 SK도 관련된 로봇주가 있고 포스코도 관련된 로봇주가 있고 심지어는 현대차에서는 국내 M&A를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사족형 로봇으로 4발 달린 로봇으로 굉장히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유명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보다 자금력 많고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대그룹사에서 로봇 산업에 그렇게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 먹거리라는 얘기예요. 미래의 먹거리. 그럼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로봇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학습 효과가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뭐 대선 관련주가 5년에 한 번 움직이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 중에 강력한 후보의 관련주는 오를 거야. 이런 게 학습 효과거든요. 실적이 어닝 시즌에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 그럼 그 다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을 바로 사야지. 이런 게 학습 효과예요.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텐베거가 나온 유일한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특징 2가지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삼성그룹에서 투자를 해서 유상증자까지 들어가서 자회사로 만들었다. 첫 번째. 2번째는 바로 휴머노이드 1세대 그룹이었거든요. 1세대 로봇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휴머노이드 관련 그리고 대그룹 관련 이런 걸 좀 찾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LG그룹하고 관련된 종목은 뭐 로보티즈가 있고 뭐 SK그룹하고 관련된 애들은 뭐 유일 로보틱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서 휴머노이드 관련 있네, 대그룹 관련 있네, 또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현대차 그룹주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 의료기기 업종의 성장 가능성도 로봇 산업처럼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제가 앞에 나와서 저는 로봇이 뭐 올라갈 것 같고요. 뭐 의료기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로봇도 지금 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전체 중에 항암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뭐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그냥 진짜 약 만들어서 약 파는 제약 회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콕 집어서 의료기기 회사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3박자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골고루 분석을 하는데요. 한 종목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산업은 재료 가치만 놓고 보면은 막 1조, 2조까지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신약 개발 가능성 때문에. 근데 막상 재무제표를 보면 좀 불안해지죠, 마음이. 왜냐면 매출도 없고 뭐 당기순 손실이 막 100억씩 나고.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너무나 좋은 업종이
소테마가 바로 의료기기 산업이고요. 그 의료기기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제약바이오에서 좋은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 중에 거의 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사실은 어떤 종목의 재무제표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봐요. 원래 재무제표에서 우리는 성장성하고 이익성하고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데요. 안정성은 요즘에는 웬만한 회사는 다 안전해요. 정말 쓰레기 회사가 아니라면. 뭐 적자 지속 기업이나 심지어는 자본 잠식 기업 이런 것들 아니라면 부채 비율 100% 미만 뭐 80% 70% 요즘에 뭐 50%짜리도 수두룩 하니까 웬만한 회사들은 다 안전합니다. 안정성은 뭐 제가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크게는 안 되고 성장성하고 이익성인데요. 전 이익성을 볼 때는 영업이익률을 봐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으면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높아. 40%만 돼도 야 진짜 높은데 30%만 넘어도 되게 좋다. 근데 의료기기 산업에 속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영업이익률 30, 40, 50 중에 하나예요. 클래시스 45, 50이고요. 휴젤 45, 40. 파마리서치 30, 35. 비올 30.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종들의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이고 50까지도 있다. 2천 종목 중에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50 이상은 손에 꼽히는데 그중에 많은 종목들이 의료기기 업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어딜 많이 찾아요? 피부과, 뭐 성형외과 많이 찾고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글로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면 가격 경쟁이 심하게 붙겠죠. 근데 글로벌에서 팔리면은 외국 수출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께 독보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직도라는 건 한 5년 전에 영업이익률이 50이었으면 가격 경쟁이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40, 30, 20으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계속 유지해요. 영업이익률 40, 50.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인데요. 성장성은 결국 매출액 증가율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의료기기 업체들의 매출액이 거의 뭐 매년 30% 이상 50% 올랐다, 30% 올랐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음식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리온이나 또는 CJ 제일제당 이런 거였어요. 또는 라면을 만드는 라면 3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라면 3사의 시가총액은 몇 년 전에 명확했습니다. 1등이 농심, 2등이 오뚜기, 3등이 삼양식품이었어요. 근데 이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보다 CJ 제일제당이나 오리온이 훨씬 주가가 높았고요. 시총이 높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음식료 업종의 시가총액 1위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 나는 신라면 먹는데 나는 어떻게 진라면 먹는데 불닭볶음면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서 음식료 시총 1위가 된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좀 끌 때까지만 해도 지금 10조까지 왔거든요. 10조? 어마어마한 겁니다. 10조는. 10조까지 왔는데 그 10조까지 오는 과정에 원래 한 5조, 뭐 4조 때는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지금 거기서 더 올라간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 음식료주도 미국에서 판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먹히고 있는 거죠. 이제 중국에, 아시아, 그걸 넘어서 유럽에, 미국에.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잘 만들기 때문이죠. 잘 만들기 때문이에요. 라면은 물론 잘 만들었지만 사실 라면을 전 세계에서 만들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뭐 현대차도 잘 만들겠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다른 나라 차가 더 잘 만들면 현대차는 그 나라 차보다 못 만들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의료기기는 잘 만들어요. 세계에서. 그럼 왜 그럴까? 가장 똑똑한 맨파워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는 사실 저는 문과였지만 이과 출신들 중에 전교 1등은 무조건 물리학과 아니면 전자공학과에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든 주역이겠죠. 전자공학과 나와서 반도체 회사에 비싼 돈 받고 뭐 스카웃되는 그런 석박사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저 때는 서울대 의대가 서울대 전자공학과나 물리학과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방대 의대는 서울대 웬만한 과보다 훨씬 낮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의 자녀 교육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고대 의대, 어디 의대, 어디 의대, 지방 마지막 의대 딱 끝나고 다시 서울대 공대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커트라인이. 그 얘기 뭐냐면 그 동갑내기들 중에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모두 다 의과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그야말로 진료과를 정해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봐요. 그 맨파워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의료기기 산업이다. 그게 제가 의료기기 산업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네.